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떠안고 있는 가족 돌봄 아동.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곁에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철호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복지사업팀의 박문호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초록우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문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아동을 가족 돌봄 아동이라 칭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은 보호자를 대신해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아동 청소년을 뜻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영케어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나 장애와 질병이 있는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빨래와 청소 같은 가사일을 도맡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호자를 대신해 동생의 등하교나 식사를 챙기고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전반적인 가족의 일상을 돌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런 가족 돌봄 아동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되는지 부산의 가족 돌봄 아동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숫자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 규모나 확인된 거는 좀 없고요. 네.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을 대표할 만한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정에 좀 그치고 있습니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은 해외 평균 5에서 8% 기준을 우리나라 11세에서 18세 인구에 대입해 봤을 때 대략 네. 18만에서 29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네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한 조사는 만 13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가족 돌봄 아동은 의견을 표현할 기회도 없었고 아직까지 그 규모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네. 공적인 수치는 없지만 그냥 봐도 지금보다 조사된 숫자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네요.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의 일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그 아이들은 돌봄을 받아야 될 시기이긴 하잖아요. 예, 예. 네, 아이들이 돌봄받을 대상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몸이 아픈 보호자를 대신해가지고 빨래나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역할도 있고 서로 돌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예를 들어 할머니와 함께 사는 한 아이의 경우는 평소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니까 대신해서 집안일이나 은행에 가는 일, 그리고 공과금 납부 관리 등을 역할하는 집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 간병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에 어려운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아프면서 돌봄을 받다가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 가족 돌봄 아동의 일상 자체가 참 어려움인데 또 그 외에도 이 아동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지요. 네, 아이들이 처한 가정 환경이 좀 다양하기도 하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돌봄 기간에 따라서 느끼는 부담하고 어려움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돌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사실 뛰어놀고 좀 쉬어야 될 상황에서 네. 그 돌봄을 해야 되잖아요. 청소, 빨래, 간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로감이나 충분하지 못한 수면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친구들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가족을 돌보는 일이 우선되면서 그 친구들 또래 관계, 사회관계를 맺기도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그 아이들은 돌봄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네. 학원을 따라가는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결석을 하거나 진료에 대해서 사실 충분한 고민할 여유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가거나 취업에 어려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그 보호자가 사실 아파도 옆에 있으면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데 건강이 더 악화돼서 본인이 떠나는 상황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그리고 본인이 뭘 잘 몰라서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지 하며 불안해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이야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적 어려움도 있지만 그냥 물리적으로도 하루의 일과 자체가 이 가사노동에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야 될 시기의 성장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또래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사회성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가족 돌봄 아동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좀 필요할까요? 근데 뭐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부족한 생활비나 뭐 아픈 뭐 보호자의 간병비 등 아동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가족 돌봄 아동에게 아픈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사실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간병이나 가사 등으로 인해 뒤처질 수밖에 없는 학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여기서 해서 아이들 휴식과 회복을 위해서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문호 과장님 아이들 직접 만나서 지원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다양한 안타까움과 사실 이 아이들이 좀 더 사회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만난 아이들 얘기를 좀 직접 좀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좀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아이들이 좀 지원했고 그 중에서 공황장애가 있는 엄마와 암투병으로 인해 그 아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을 좀 지원했습니다. 엄마가 건강하다가 갑작스럽게 공황장애로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만 있고 몸이 좋지 않아 사실 살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꿈을 키웠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아노를 포기하는 물론이고 집안일을 도맡아야 해서 어렵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좀 딱한 사정이고 여러 가지로 좀 만나시면은 이렇게 좀 도와줘야지 저렇게 도와줘야지 여러 가지 이야기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가족 돌봄 아동인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사회복지사나 교사 이런 전문가조차 가족 돌봄 아동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초록우산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내 가족 돌봄 아동을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제가 작년에 좀 진행해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례가 발굴된 게 좀 많더라고요. 앞서 얘기한 사례처럼 돌봄은 매우 일상적이고 당연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본인들 스스로 지원이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어떤 지원이 어떻게 필요해서 요청해야 되는지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 잘 드러내지 않는 숨겨진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대상이 자연스럽게 발굴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좀 들고 이에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법이 고려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보호자가 분명히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 보호자를 돌보는 아동을 발굴해내기가 더 쉽지가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돌봄 아동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캠페인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는 우리 저 주변에 있을 가족 돌봄 아동을 알리고 그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 약봉투 캠페인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간병을 위해서 자주 방문하는 약국에 저희가 약봉투 속에 가족 돌봄 아동이 처한 현실을 담아서 초록우산이 그들을 찾고 돕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효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 생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하고 그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후원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을 발굴하는데 약봉투에 그거를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약을 타러 간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아까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부산에서는 좀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네.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13세 미만의 아동이 좀 제외되기는 했지만 2023년부터 전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가족 돌봄 청년 일반 돌봄 서비스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식사 지원,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등의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고 부산시에서는 또 이제 전국 최초로 2021년 중구에서 2023년 연제구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3월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족 돌봄 청년 일반 돌봄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걸 좀 보면서 제도 정착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이제 그 만 14세 미만 아이들도 포괄적으로 대상의 지원을 좀 포함해가지고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으면은 가족 돌봄 아동의 규모 파악이나 더 촘촘한 지원이 대책 마련이 되지도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분들 비롯해서 학교 선생님 또 주변의 어른들이 일단 잘 살펴서 가족 돌봄 아동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내는 게 더 먼저다 싶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가족 돌봄 아동들을 보면서 좀 들었던 고민은 아이는 아이다울수록 아이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온전히 보호받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에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인이 되면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생계 유지 또는 간병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그 뭐 일용직을 전전한 삶을 살기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일 때 사회가 아이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스스로의 삶을 가꿀 시간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책무로서 돌봄을 좀 인정하고 관련한 제도와 안전한 보호 체계가 마련되도록 목소리를 내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 중에 이제 3월부터 부산 전역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일단 발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이런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함께 좀 얘기를 나누고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문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냉정력 돋보이